마산 가포신항이 10일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물동량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창원시가 마산문학관 명칭을 노산문학관으로 변경한다는 소문이 일자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 인하를 보이며 1,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도내는 7곳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올해 첫 과제로 꼽은 광역시 승격, 안 시장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기획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의 임현정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마산 가포신항이 10일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마산 아이포트 주식회사는 행정 절차를 모두 끝내고 운영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물동량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이후 1년 6개월간 개장 지연을 거듭하던 마산 가포신항이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일 드디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포신항의 최대 과제는 바로 물동량 확보. 개장 지연의 원인도 물동량 확보 미비였던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마산 아이포트는 대규모 컨테이너 전용 무역항인 부상신항과 차별화시켜 이외의 기계류나 철제류, 자동차 등 비컨테이너 화물을 줄여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올해 15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개장 3년 차에 200만 톤까지 늘려 가포신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대한통운과 주식회사 펜트라트리, 코센코 주식회사, 장금상선 등이 가포신항 이용 계획에 들어가면서 신규 물량이 추가돼 긍정적인 전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원시는 마산항을 이용하는 국제물류 주선업자 등에게 1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원하는 포트세일즈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와 마산 아이포트는 사업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재구조화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30일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김세희입니다. 창원시가 마산문학관 명칭을 노산문학관으로 변경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인데요. 마산문학관은 지난 2005년 이미 명칭을 두고 극심한 갈등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표익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노산동. 지금은 고층 건물 사이에 가려졌지만 마산만 앞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던 곳으로 노산 이은상의 작품 가고파의 시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치가 빼어난 노비산에는 마산 지역의 문학 정신을 기르는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이 있습니다. 본래 마산문학관은 노산 이은상을 기리는 문학관이었으나 그의 친일과 친독재 행동을 규탄하던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해묵은 마산문학관 명칭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분위기입니다. 이는 창원시가 마산문학관 명칭을 노산문학관으로 바꾸고 문학관 일대를 노산 이은상을 테마로 관광상품화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시는 즉각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마산역에 설치된 이은상 시비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창원시의 입장에서 노산 이은상 문제는 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학관 인근 주민들은 임무를 떠나 노산동에 위치한 문학관 이름에 당연히 지역 명칭이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창원시가 오래전 봉합된 마산문학관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며 제2의 마산역 이은상 시비 사태와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새해를 맞아 12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연두 순방을 실시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일 진주 사천시를 시작으로 1월에는 함안군, 밀양, 거제시, 의령군, 창원시 등 14개 시군을, 2월에는 고성군, 통영시 등 4개 시군을 2월 6일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각 지역 현장을 방문해 점검키로 했습니다. 특히 홍 지사는 사천 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2015년 상반기 정기 인사 단행을 통해 제3대 마산하부구청장으로 박춘우 전 진해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10일 마산하부구청 대회실에서 열린 이번 취임식은 간부 공무원과 읍면 동장 등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춘우 마산하부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마산하부구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위해 미력 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춘우 마산하부구청장은 옛 진해시에서 서기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해 창원시 행정국장, 제1대와 4대 진해구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습니다. 창원시가 2014년 전국 74개 시 지역의 경제 분야 종합 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따르면 74개 시의 종합 경쟁력은 611.1점으로 창원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창원시는 110만이 넘는 인구 기반과 금융과 유통 등의 경제 활동을 비롯해 교육과 체육 생활 혜택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세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8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대비 2,085억 원, 35%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1시장 1특색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골목형 시장 70곳과 문화 및 관광, 특산품이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32곳, 한국의 맛과 멋, 흥을 소개하는 한국적 글로벌 명품 시장 5곳을 선정합니다. 경남 지역의 전통시장은 신청 과정을 거쳐 4월 말 확정할 예정이며 지방비와 국비 각 50%씩 예산을 투입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남의 전통시장 36개에서 38개가 119억 원에서 최대 208억 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34,703건으로 이 가운데 22,915건을 검거해 66%의 검거율을 기록했습니다. 범죄 종류별로는 살인이 1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는 강도가 28.8%, 절도가 6.5% 등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4대 사회학 척결과 동네 조폭 특별 단속 등 범죄 예방 홍보 활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휘발유 가격이 인하하면서 1,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7곳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1,300원대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에 단 한 곳뿐이던 1,300원대 주유소가 11일 기준으로 신곳이 넘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1,300원대 주유소는 총 7곳으로 나타났으며 주유소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값은 1,543원으로 경남 지역은 1,52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이처럼 하락하는 이유는 최근 국제 유가가 40달러대로 주저앉으면서 기름값을 일괄 하락시킨 와중에 정부에서 또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휘발유 1리터당 붙는 세금은 900원 정도로 여기에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등 중간 마진을 빼면 리터당 1,300원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고 어디는 또 얼마 1,200원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또 소매로 이렇게 이제 직접 주유를 하시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크게 와닿지가 않으시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도 뭐 정유사에서 이제 뭐 매달 뭐 매주 가격이 틀리니까 확실하게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오르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읍성에서는 1,2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유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최저가 주유소와 국제 유가 등 기름값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안상수 창원시장이 올해 첫 번째 과제로 광역시 승격을 꼽았습니다. 안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던 창원광역시 승격.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보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 시장은 광역시 승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는 광역시가 해결책으로 선택이 아닌 절대 과제라는 겁니다. 창원광역시 성격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후손을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절대 과제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수요 대응의 한계, 재정 운영의 어려움, 지역 갈등, 도시 경쟁력 정체 등을 들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광역시 승격과 관련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창원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1,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역시 승격에 대한 찬성이 55.9%, 반대가 25%, 잘 모름이 19.1%로 조사됐습니다.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시민이 절반 이상으로 반대하는 시민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통합 창원시를 재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36.2%로 반대 53.6%보다 낮았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절반 이상의 시민이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지 않고 광역시로 승격되길 바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재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광역시 성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이어 안 시장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매년 추진할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창원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승격 방안 포럼을 개최해 공감대 형성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이 되면 건의안 채택과 입법 청원서 제출, 승격 법률안 발의로 국회 차원의 논의와 정부 태도의 변화를 공략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끌어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17년에는 범시민 광역시 성격 지지대회 등을 통해 전국적 여론화 및 이슈화를 시키고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등 대도시와도 협력하여 광역시 성격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창원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5개 도시를 합하면 인구가 유권자가 거의 350만 가량이 됩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울산이 빠른 발전을 보인 것처럼 1,200억 원의 세수 증대는 물론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기관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운영을 통해 진해구와 마산구, 창원구가 서로 독립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 안 시장의 생각입니다.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108만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함께 움직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 스스로 투쟁하고 쟁취해야 합니다. 한편 전혀 불가능할 것 같던 광역시 승격이 점점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 폐지와 시군 통합을 주장했던 전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도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 시군 통합을 공고사항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광역시 승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는 경상남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시장과 홍주표 경남도지사의 대립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 광역시 승격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나뉴스 김세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2014년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평가해 마산 구암고, 창원 삼정자 중 김해 진영중학교 등 8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처음으로 민간 이사장 공모에 나섭니다. 설립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창원시는 현재 공석인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을 전국에 공모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2015년도 비전을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창조로 행복 경남 구현으로 정하고 올해 시행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진흥원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의 교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 현대 미술을 독자적으로 개척한 창원을 대표하는 김종영 작가와 통영의 전형님 화백이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과 통영에서는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인 김종영과 한국 추상화를 독특한 색감으로 개척한 전형님을 기리는 뜻있는 문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통영굴의 중국 수출 가속화를 위한 중국 바이어 통영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 방문단은 최근 통영굴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굴 가공 공장을 견학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굴의 전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산세관은 가포신앙 부두에서 마산세관 가포신앙 감시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가포신앙 감시소 개소를 계기로 마산항 물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 플랜트 등 지역 주축 산업의 수출입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 최첨단 엑스레이 검색 장비 등 항만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총기와 마약류 등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농립축산 부산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합니다. 군은 5,699 농가를 대상으로 21,500여 톤의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12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생명 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양 환경 관리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거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상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법률 상담은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2015년부터 하트세이버 제도 대상을 확대 운영합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심폐소생술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응급 상황에 처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사람에게 표창장과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구급 요원, 일반 시민 등에서 신속하게 심정지 인지 후 구급대 출동 지령을 지시하거나 일반인에게 적절한 심폐소생술 안내를 시행해 환자 소생에 크게 기여한 상황 요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4대 장태기 고성소방서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구조대 및 각 119 안전센터 초도 순시 및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초도 순시를 통해 각 안전센터별 청사 환경과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당면 현안 업무를 검토해 현장 활동 대원들의 애로 건의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관내 학교 기숙사 등 25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안전대책 추진 배경은 최근 대학 기숙사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 대비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자 소집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채건 고성부군수가 2015년 동계 시즌을 맞아 공룡나라 고성군을 찾은 전지훈련팀 선수단 경유에 나섰습니다. 이 부군수는 축구, 태권도, 역도, 세팍타크로, 육상 등 5개 종목 26개 팀 700여 명의 전지훈련팀을 격려하고 고성군에서 흘린 땀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3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3일에는 대체로 맑다가 14일에는 기압구리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 남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3일 아침부터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평년보다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비가 한 차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